자, 안녕하세요. 이번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2일부터 약 2달 동안 WQT에서 확통, 정복반을 강의하게 될 미래의학원 최병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범 강의를 여러분께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께서 좀 확통, 정복반이 이런 느낌으로 수업이 갈 거라는 걸 좀 이해를 좀 돕고자 시범 강의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오늘은 시범 강의 내용은 조금 경우의 수에서 약간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확통 정복반은 지금 이제 원래 제가 그 확통을 열 건 아니었는데요. 2028 대입 개편안에서 확통이 수학에서 필수가 됐어요. 필수가 되면서 이제 수능에서 반드시 확통 과목을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방학을 통해서 확통을 개념을 한번 듣고 이제 학기 중에는 조금 수능 문제라든지 어떤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이런 수능 기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확통 정복반을 개강하게 됐고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러면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바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사실 경우의 수의 시작인데요. 이게 되게 사실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우의 수에서 정말 중요한 파트거든요. 자, 합의 법칙 한번 읽어보면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과 N이면 경우의 수,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으로 구하신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저기 마지막 줄,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지금 M 더하기 N이라고 해놓으셨는데 결국은 합의 법칙을 사용하는 상황은, 즉 더하기를 하는 상황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한다는 거, 그리고 뭐뭐 또는 사건이 뭐뭐 또는 뭐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더해서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를 한번 가보면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인 경우의 수를 물었습니다. 그럼 일단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눈이 있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신 건데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을 물었어요. 그러면 두 눈의 수의 합이 최대로 컸을 때가 6하고 6이 나왔을 때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10 이상인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일 때가 있고 세 번째 두 눈의 다시 쓸게요. 두 눈의 수의 합이 12일 때가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봐보세요. 두 눈의 수의 합이 11이면서 12일 수 없죠. 즉 이 세 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이럴 때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놓고 마지막 계산을 더해서 끝낸다는 거죠. 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 합의 법칙이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이렇게 경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누거든요. 이거를 세련된 표현으로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분류의 어떤 기본 원칙은 첫 번째
빠짐없어야 된다. 두 번째, 중복이 없어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합의 법칙에서 넘어오는 개념이라서 분류 정말 중요하고, 결국 분류를 쭉쭉쭉쭉 했을 때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더해서 계산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류의 어떤 의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합의 법칙이고, 자, 그럼 제가 조금 더 특징적인 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두 눈의 수의 합, 두 번째 두 눈의 수의 합, 세 번째 두 눈의 수의 합이죠. 이거를 국어에서 뭐라고 하죠? 주어라고 하죠, 주어. 예. 주어가 같으면 보통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 없죠. 각각 다른 사람이면 남자이고 여자가 있을 수 있는데 나 혼자서는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 없죠. 예. 그래서 주어가 같을 때는 보통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그럼 그때는 뭐다? 합의 법칙, 즉 더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2번 문제의 답을 완성을 해보면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인 거 어떤 경우가 있나요? 4, 6이 있고요. 5, 5가 있고요. 6, 4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 4하고 6하고 4 같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주사위 이름이 다른 거죠? 그러면은 A랑 B라고 주사위 이름을 배치를 했을 때 A가 4고 B가 6인 거랑 A가 6이고 B가 4인 거는 다른 거겠죠? 그래서 다른 경우고, 첫 번째 경우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1인 거는 5와 6, 6과 5가 있죠? 즉 2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인 거는 6하고 6이 나와야 되므로 1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답은 다 더해야 되니까 답이 6, 1번이라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합의 법칙은 결국 분류의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어가 같으면 보통 합의 법칙을 쓴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배 법칙 볼게요. 고배 법칙은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가로치고 두 사건 A와 B가 잇따라는 다른 말로 연달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배 법칙에서 핵심이 되는 말은 연달아 아니면 여기 없지만 동시에 이런 말이 있으면 고배 법칙을 쓰는 거예요. 네, 고배 법칙을.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걸 가정해 볼게요. 동전 1개하고 주사위 1개를 던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 동전 1개는 앞면과 뒷면이 있죠? 그죠?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다 써볼게요. 동전 앞면에 1, 주사위 1, 앞면에 2, 앞면에 3, 앞면에 4, 앞면에 5, 앞면에 6이다라는 거죠. 또 뒷면에 하나 1, 뒷면에 2, 뒷면에 숫자 3, 뒷면에 주사위 4, 뒷면에 주사위 5, 뒷면에 주사위 6. 자, 총 몇 가지 경우예요? 12가지 경우가 나왔죠?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일일이 구하는 거 정말 잘한 방법이에요. 이게 잘못된 방법이 아닙니다.
잘 한 건데요. 이거를 곱의 법칙을 적용해보면 동전 한 개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앞면하고 뒷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고요. 주사위 한 개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 3, 4, 5, 6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6가지가 있는데 지금 동전 한 개도 던지고 주사위 한 개도 던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지금 동시에 하잖아요. 아, 동시에 할 때는 두 개를 곱하는 거다 라는 거고 2 곱하기 6을 해도 12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일일이 다 구해서 케이스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 합의 법칙도 그렇고 곱의 법칙도 그렇고 결국 공식이에요, 공식. 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공식이 있다는 거고 원래 그냥 찐으로 하는 거는 케이스를 하나하나 다 구하는 겁니다. 예. 하나하나 다 구하는 건데 우리 공식을 왜 외우죠? 우리 곱셈 공식을 예를 들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외운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이 공식을 모르면 계산 못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a 더하기 b 제곱이면 이거 두 번 곱한 거니까 전개 분배 법칙 해가지고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근데 공식을 왜 외우냐는 거죠. 결국 뭐 때문이에요? 스피드죠, 스피드. 속도 때문에. 속도를 느리게 가면 시간 내에,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못 끝내니까. 예. 그래서 이 합의 법칙, 곱의 법칙도 스피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공식, 약간 규칙 같은 거고요. 예. 그래서 규칙의 어떤 매뉴얼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달아 할 때는 곱하는 거다라는 거를 매뉴얼을 제시한 거고요. 한글, 약간 문장상으로는 합의 법칙은 보통 또는, 영어로는 or에 해당하는 or, 그죠? 곱의 법칙은 동시에니까 and예요, and.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들어가시면 곱하고 더하는 걸 내가 구분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볼까요, 5번? 자, 1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을 각각 4개, 2개, 5개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써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원이 있고요, 100원이 있고 500원이 있는데요. 10원은 총 4개 있어요, 4개. 그죠? 그럼 10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낼 수도 있고요. 1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고 3개 낼 수도 있고 4개 다 낼 수도 있죠.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5가지 경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죠. 5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5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100원짜리는 안 낼 수 있고 1개 낼 수 있고 2개까지 낼 수 있어요. 2개 있으니까. 그러면 총 3가지 경우가 가능한 거고, 500원짜리는 안 낼 수 있고 1개, 2개, 3개, 4개, 5개에서 총 6가지를 낼 수 있죠. 그럼 지금은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동시에 내는 거잖아요. 동시에 내는 거니까 이걸 다 어떻게 한다? 곱하자라는 얘기죠. 자, 근데 주의할 거는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 안 내버리면 돈을 안 내는 거죠. 이거는 빼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 가지는 빼자. 이렇게 계산하신다는 거고, 그러면 답을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요? 89가 나오나요? 네, 89. 그래서 89가지가 있는데, 그럼 선생님 아까 합의 법칙에서는 문장상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쵸? 주어가 같다는 거. 그럼 지금 보세요. 곱했죠? 곱의 법칙 할 때는 주어가 다 어때요? 다르네요. 10원, 100원, 500원. 다르니까
다른 경우는 보통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주어가 다를 때는 보통은 고배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무조건은 아닌데 대부분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언제 합을 하고 언제 곱을 하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범 강의 통해서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해야 될지를 구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범 강의 일단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설명을 해봤는데요. 확통 정복반에서는 목표가 수능 수준의 실력 만들기입니다. 예, 제가 이거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동안 수능 수준의 실력을 만들어 드릴 건데, 수능 수준이라고 하면 좀 알아야 되는 조금 알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입문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입문자가 와도 완성 수준까지 만들어 드릴 거고요. 교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서로 수학의 정석을 씁니다. 기본이요, 기본을 써서 이거는 이제 확통과정이죠. 확률과 통계 책을 쓸 거고요. 예, 쓸 거고, 책 표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책 표지. 잠깐만요. 책 표지를 보면 이게 잠깐만요. 예, 요 책인데요. 예, 요걸로 일단은 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책을 또 쓰냐면요. 두 번째는 이제 센 B를 쓸 건데, 요거는 프린트의 형태로 제공을 해서 여러분의 오답 체크를 도울 거예요. 적극적으로. 오답 내역이 다 남기 때문에 센 B는 프린트로 풀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를 전반적으로 뭐 2점, 3점, 4점짜리까지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풀게 될 거고, 4번은 효자 수학 레드도 14권에 있는 거를 몇 개 풀 거예요. 14권이 확률과 통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방학 동안 확률과 통계를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수원, 수투, 확통이 이제 필수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름 좀 바뀌었지만, 뭐 대수, 유적분원 이렇게 바뀌었지만, 수능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개강은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설 연휴는 쉬니까 또 많이들 수강을 하시면 좋겠고, 이번 수강을 하시면 저 아시잖아요. 저 수능까지 계속 보는 선생님인 거. 그래서 수능 실력까지 확실하게 완성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강의는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앞으로 여러분과 WQT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